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여정이나 통전부나 북한의 노동신문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판문점 선언이나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더 엄밀히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첫 기사를 쓴 건데, 그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실패한 비핵화 사기극, 주연 김정은과 그 보증인 문재인. 여기서 보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동 주연 아니냐,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작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보증인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가 실제 비핵화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국내외에 보증하고 다닌 그 주인공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떤 약속을 했길래 북한은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비핵화 진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북한에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쓴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남북관계 문제의 원인은 북한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포기하거나 적화 야욕을 포기한다면 이 한반도에 남북관계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체제는 공존하다가 결국엔 통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절대로 저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그런 진위를 알면서도 북한을 지원해줘야 된다,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변하는 사람들 때문에 북한이 자신만만 득이양양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핵 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뒤에 후술하겠지만 조선반도 비핵화란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게 시급한 문제인 이 북한 비핵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개선되고 결국엔 통일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은은 그 어떤 제재가 있더라도 핵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다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비핵화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CVIT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비핵화다, 그게 바로 CVIT인데 국제사회가 바라는 CVIT를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를 국내외에 보증하고 주장하고 다녔지만은 실제 김정은의 언행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해 2월에 하노이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났지 않습니까?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핵을 포기할 경우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빅딜을 제안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북한 김정은이가 거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하다가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미국에다가 소위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셈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대북 제재 전면 해제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 폐기를 맞바꾸자, 이거였습니다. 이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라는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에 그런 걸 결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쏴댔습니다. 신형 방사포도 쐈습니다. 해안포 사격 훈련도 했습니다. 군사 합의를 어겼습니다. 김정은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변 핵시설을 그냥 내주는 그런 일종의 쇼 이벤트만 벌리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속은 겁니까? 아니면 비핵화 구호 뒤에 그 감춘 김정은의 속셈을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김정은의 속셈을 알면서도 그에 동조했던 겁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국내외에 평화 마케팅을 해왔는지 그걸 제가 이 기사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북반부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일 뿐입니다. 그런 북한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걸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위헌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걸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6월 25일 2018년입니다. 2019년 2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또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날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솔직한 많은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수많은 옵션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가장 강력한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는 전혀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이는 이제 도발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2017년 7월 4일 김정은이는 북한 평양도 구성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고 북한 정권 교체를 이루지도 않고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했을 때 김정은은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제외 공간에 긴급 지령문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심리적 압력을 가해,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의 심리적 압력을 가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한 뒤 평화협정 체계를 실현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라면서 호전세력이 손안을 피우기 전에 통일과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과의 종전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이 끝났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하고 그 뒤에 적화통일,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못하게 한 다음에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속셈으로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게 바로 이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글쎄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이 시기에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퀘르베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이가 평화협정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을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곳은 북한뿐이지 않습니까? 북한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퀘르베 재단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북한에 핵이 있는 곳은 북한뿐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정확한 표현을 놔두고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을 했을까?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무기, 핵 생산 시설, 핵 물질, 핵 개발 역량 등을 모두 다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평소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이건 뭐냐면 김정은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이 시절에 북한은 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핵 개발 역량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미국의 핵 전력과 핵 우산 차단을 주장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핵 역량을 파괴하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종합을 해본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한미동맹을 해체한 뒤에 한반도 문제에 절대 미국은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남한을 적화하겠다, 이걸 미국이 묵인해달라, 이걸 미국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런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추후에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단초 표현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전혀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없는 자신만의 대북 무상을 독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인 양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평화협정 체결, 대북 지원 재개 및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또 이에 대해서 별로 불만족했는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김정은이의 핵미사일 도발 탓에 전쟁 직전까지 그때 상황이 이제 급변했던 게 바로 2017년 말에 미국이 대화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던 겁니다. 당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17년 12월 12일 우리는 북한이 대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첫 만남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조건이 갖춰지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2016년과 17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았던 대북제재들 덕분입니다. 당시까지 결의됐던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이런 역량을 갖다 다 없애기 위해서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 정권을 떠받치는 달러 가뭄이 생기자 김정은이가 못 이기는 척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던 겁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무슨 잘했다고 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중재자, 한반도 운전자 이런 걸 했다고 해가지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한반도 운전자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다가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러면서 만나자, 시급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한 후에 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과거에 북한이 핵을 뭐 포기하겠다,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북한이 지금 완전히 이처럼 핵 전력을 갖다가 완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데 방점을 적인 대북 압박에 실패해서 북한의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준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한미 양국의 다짐을 얘기한 건데 문재인 청와대의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명목상 수반인 정권의 수반인 김용남과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그 다음에 뭐 현송월 이런 애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소위 평화공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방북을 요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5일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겠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김정은이가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미국에 가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소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지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26일 또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건 왜 만났냐면은 김정은이가 미국이 요구하는 CVDI에 반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우리 문재인 청와대한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얘기한 거하고 이렇게 내용이 다르냐, 정말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한 거냐, 김정은이가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급하게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SOS를 쳐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이날 만나고 돌아와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김 위원장이라고 그럽니다. 반국가단체 수계한테 김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식으로 김정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사실일 여부를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북 시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과연 CVID를 뜻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내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나와 나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진위와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보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증인인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명목으로 삼아가지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